자,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과 여러 나라를 하는 건데, 군장국가, 그 다음에 초기국가, 고대국가 비교한 거 있죠? 그거 좀 마지막 시간에 하신 거고. 넘기시고. 46쪽 있죠? 일단 줄을 한번 쳐봅시다. 연필로 치세요, 연필로. 고조선 해가지고 건국 부분에 나와 있지. 1번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성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군장국가. 이거 읽을 때 핵심 키워드가 뭘까? 청동기. 그래, 반드시 줄쳐야 돼. 청동기. 그 다음에 그냥 치기도 우스운 거. 최초의 군장국가. 그래서 청동기 요거 의외로 잘 바꿔나와. 무슨 말이냐면 건국 시점이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조선만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해야 돼. 그러면 나머지 나라, 고조선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는 다 청동기로 나오면 틀려. 뭘로 나와야 될까? 철기. 자,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삼국유사 삼국통감의 기록에 의하면 당궁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했다. 뭘 추천해야 될까? 삼국유사하고 동국통감. 여기에는 이 나라에 관한 기록이 있다라는 거죠. 결론은요. 줄 쳐놓고 연도. 단군 왕검도 줄 쳐놓고. 그건 당연한 거지만 단군 왕검. 그건 쉬운 거지만 단군 왕검. 기원전 2333년. 그래서 그거 딱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고조선 여기서부터 스타트한다. 기원전 2333년. 요게 이제 고조선 건국 시점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항상 스타트를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줄치고 정리를 하자고. 자, 세력 범위. 고조선은 요령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해서 점차 인접한 족장세를 통합하면서 한반도까지 발전하였는데까지 읽고 키워드가 뭘까? 결론은 그래, 요령. 그 다음에 한반도. 결국 영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 어디까지 딱 그냥 결론. 요령에서 한반도. 그거 두 개 딱 추천하. 그거 바뀌면 안 돼, 순서가. 무슨 말이냐면 한반도에서 성장해서 요령지방까지 진출했다. 이것도 안 된다고. 요령에서 성장해서 한반도까지. 그럼 결론은 뭔지는 모르지만 요령에서 한반도까지가 고조선의 영역이라는 거지. 그러면 그 영역에서 발견된 유물은 대표적으로 고조선의 대표 유물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뭐야? 비파양동gon과 고인돌. 그거 두 개 줄 쳐놓으세요. 두 개만 나왔지, 그치? 두 개가 더 있겠죠? 비파양동건 세트로 읽는 거. 비파양동건과 그러면 바로 거친무늬 거울이 세트지. 비파양동건과 거친무늬 거울. 고인돌인데 이건 북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토기가 하나 나와야지. 미송식 토기 이거. 자, 그 다음에 중심지에 대한 견해는 넘어가세요. 그냥 47페이지에 양가루 3번 대표적 유물 4개 나왔죠? 또 쫓치고 외워야지. 비파양동건과 거친무늬 거울, 미송식 토기, 북방식 고인돌. 항상 외우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단군 신화 딱 추천하지. 단군 신화. 단군 신화가 기록된 거 5개 일단 추천하세요. 삼국유사, 제왕홍기, 응제시주, 세종실록지리지, 동국, 여지승남. 근데 이제 가장 쉽게 하나만 나온다면 삼국유사를 제일 잘 줘. 거기다 최초라고 써. 최초. 뭐가 최초랄까? 단군 신화가 기록된 최초의 역사서라는 거지. 단군 신화가 기록된 최초의 역사서가 뭐다? 삼국유사. 뭘로 잘 바꿔 놓을까? 그래, 삼국사기로 잘 바꿔 놓은 거야. 삼국사기에는 아예 없어. 실려있지 않아. 단군 신화와 이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배제시켜 버렸단 말이야, 김부식이는. 그런데 삼국유사가 최초고, 그 다음에 미리 외우세요. 삼국유사하고 제왕홍기를 묶어. 거기다 충렬왕이라고 써놔. 충렬왕. 나중에 고려시대 때 공부할 거야. 이거 두 책은 물어본단 말이야. 어느 왕 때 편찬된 거다? 이거 두 개다. 고려 충렬왕 때. 고려 충렬왕 때. 사람은 삼국유사 누가 지었지? 일연. 그 다음에 제왕홍기는 이승휴. 그래서 그렇게 미리 지금부터 읽어 놓으세요. 고려 충렬왕 때 일연에 삼국유사, 고려 충렬왕 때 이승휴의 제왕홍기. 그렇게 미리 읽으시라고.
그럼 뭐 두 책은 미리부터 읽어버리면 고려시대 때 이거는 책 물어보거든 단독으로. 그럼 뭐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자, 두 책의 공통점은 뭐다? 단군 신화가 기록돼 있다. 어느 나라 계승의식일까? 당연히 고조선 계승의식이 강하게 반영돼 있다. 맞아 틀려? 맞는 거지 뭐. 근데 같은 충렬왕이지만 최초가 뭐라고? 상문유사.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의 책 있죠. 그거는 한꺼번에 묶어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거기다가 15라고 써놔. 무슨 소리냐면 15세기 책이야. 조선 전기. 근데 그거는 까먹어도 앞에 거 두 개는 까먹지 마세요. 그게 더 잘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단군신화 한번 읽어보고 의미 있지, 의미. 의미. 그걸 다 줄쳐놓는 거야. 태양숭배, 선민사상, 농경, 계급, 형벌제도, 홍익인간, 재정일치. 재정일치는 별표. 토템, 유의민 집단과 도착세력의 결합. 그걸 다 줄쳐놓는 거야. 결국은 단군, 이건 뭘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고조선 사회의 특징이다? 단군 신화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고조선 사회의 특징이다. 그래서 고조선 사회의 특징 해가지고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이 나라의 지배층은 무슨 사상을 갖고 있다? 선민사상, 하늘의 자손. 하늘부터 내려왔다 우기잖아, 환웅이. 그래서 태양 숭배하고도 관련이 있다. 당연히 청동기 시대니까 계급사회겠지. 그거는 뭐 대충 해. 계급사회, 노비제도, 형벌제도는 당연히 있는 거고. 농사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 농사. 자, 그 다음 홍익인간은 무슨 뜻이다?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재정일치는 좀 외우시고 이해해야 돼. 재정일치사회다. 반대는 재정분리야. 재정일치는 제사와 정치가 일치야. 재정분리는 제사와 정치가 분리야. 당연히 이 나라는 제사와 정치가 일치야. 그 소리는 이 나라의 지배층은 제사도 주관하고 정치적 지배력도 행사했다. 그 소리야. 한 사람이. 뭘 통해서 할 수 있느냐? 그 뒤에 나올 거야. 뒤에 거기 재정일치 해가지고 거기 단군 왕검 있죠? 그거 딱 쫓아놓으시면 돼. 단군 왕검. 그래서 이 나라 지배자, 이 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단군 왕검인데 단군은 무슨 뜻을 짓고 있다? 뜻을 짓다. 샤머니즘. 샤먼. 그 다음에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 근데 단군 한 사람이 있고 왕검 한 사람이 있고 따로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 한 사람이잖아. 결국은 이 한 사람인데 단군 왕검이라고 했던 얘기는 이 사람이 바로 모두 하고 제사도 주관하고 정치적 지배력도 행사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재정 일치사회라고 합니다. 재정 일치해서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개밖에 안 나와. 재정 일치냐 재정 분리냐. 재정 일치하면 무조건 고조선이고 재정 분리하면 무조건 사만으로 가면 돼. 무조건 사만.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거야 좀 이따가. 자, 다시 오셔가지고 토템 사회의 특징을 반영하는 게 뭘까? 곰과 호랑이가 나오잖아 이때. 곰과 호랑이. 그래서 토템 사회라는 거지. 토템 사회. 태양 숭배. 신석기 시대 애니미즘과 관련이 있죠? 응용하자면 자연물 숭배해가지고 태양물 숭배가 애니미즘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곰과 호랑이 숭배하는 거 토테미즘과 관련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단군 샤머니즘과 관련이 있는 거지. 그게 응용해서 문제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그러한 사상은 이미 어느 때부터? 신석기 시대부터 나타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유의민 집단. 유의민 집단은 어디서 어디로 간 애들 말하는 거지. 이동한 애들 말하는 거지. 거기다가 환웅. 단군 신화 한번 읽어보란 말이야. 단군 신화는 환인의 아들. 하느님이 환인이야. 환인의 서자 환웅. 환웅이 인간 세계에 관심이 있어 내려온다로부터 출발하잖아. 그래서 환웅 부족이 바로 유의민 집단이라고 부르는 거야. 환웅. 그 다음에 토착 세력에다가는 곰호랑이 써놓으면 돼. 곰호랑이. 그러니까 이걸 해석할 때 세 개의 부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개의 부족이 있다고 해석하는 거야, 학자들이. 환웅 부족, 곰 부족, 호랑이 부족이 있는 거야. 그 중에서 환웅 부족은 유의민 집단이라는 거고, 토착 세력은 곰, 호랑이 부족이라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 누구와 누가 결합하는 거야? 환웅 부족과 곰 부족이 결합하고 호랑이 부족은 탈락된다는 소리지. 쑥과 마늘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금기를 지켜서 먹지 못하고 도망가니까. 그래서 결국 이 나라는 유의민 집단과 토착 세력이다.
환웅 부족이 더 세겠지. 어디서 내려왔다고? 하늘에서. 그러면 뭐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나 하늘의 자손이라고 우길 거 아니야. 선민사상 갖고 있는 거지. 태양 숭배하는 유이민 집단과 곰을 숭배하는 곰 부족이 결합해서 이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요 부분만 좀 기억하라고. 단군 신화를 외울 건 아니고 요걸 통해서 요거. 그다음에 또 넘기세요. 자, 그다음에 이 부분도 정리해놔야 돼. 한서지리지 줄. 한서지리지. 이건 중국 책이야. 중국 책. 한서지리지에 어느 나라의 사회 풍습이 기록돼 있다? 고조선. 그리고 이것도 사려지면 잘 나오는 건데 한번 이거. 법 8조가 있다. 그래서 이걸 8조 법금이라고 한다고. 8조 법금. 그래서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받고 자는 50만전을 내야 한다. 밑에 여자들은 모두 정절치기고 신용이 있어 음란하고 편벽된 짓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 사료지물로 준단 말이지. 그럼 빨리 이제 나라를 맞춰서 풀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결론은 고조선 사회 성격에서 좀 전에 있던 거 그걸 줄 수 있는 거고, 이 나라의 지배층은 선민사상과 태양 숭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걸 줄 수 있는 거고, 농업이 발달했다. 계급, 노비, 형벌제도, 홍익인간과 관련이 있다. 재정, 일치사회다. 토착 세력과 유이민 집단의 결합으로 건국되었다. 이 나라에서는 그 많은 법 몇 개가 있었다. 8개가 있었다. 근데 8개 중에서 다 전하지는 않고 3개만 이 책에 전하고 있다. 그 3개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놔야 돼. 그 밑에 부분 있죠. 그 별표 쳐놔. 빨간 부분이잖아. 빨간 부분. 구체적인 내용 있잖아. 자, 그래서 그 3개. 자, 8개인데 한서지리지 전한 건 몇 개만? 3개만. 그래서 일단 남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거 좀 전에 한서지리지에서 읽었잖아요. 그 내용을 기억하란 말이야. 그러면 무슨 죄를 처벌한 거야? 살인죄라는 거지. 그래서 살인죄. 어떻게 처벌했다? 사형. 그래서 살인죄는 사형. 그렇게. 살인죄는 사형. 두 번째, 남을 상해한 자는 곡물로서 배상한다. 아까 남을 때려서 상처를 입힌 자, 그거를 무슨 죄라고 볼 수 있다? 상해죄. 상해죄. 상해죄 처벌했다. 뭘로 배상했다? 곡물 배상. 그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럼 무슨 죄를 처벌했음을 알 수 있다? 절도죄. 맞죠? 절도죄. 어떻게 처벌했다? 노비 50만 전. 그렇게. 노비 50만 전. 그래서 계속 그걸 비교해야 돼. 내용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자체도 물어보고 다른 나라도 법률이 나오더냐 앞으로. 그거하고 자꾸 바꿔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읽어 이것도. 남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했다. 남을 때려서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로서 배상하겠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았다. 단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50만 전을 내도록 했다. 그러면 고조선으로 가야 돼. 자, 그럼 이걸 통해서도 고조선 사회의 성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지. 형벌제도가 있었다. 맞는 거지 뭐. 곡물로서 배상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농사가 꽤 발달했구나. 맞지?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사유재산 제도가 있었구나. 맞지? 노비제도가 있었구나 당연히. 심지어는 화폐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럼 뭘? 50만 전. 생명 존중 사상이 있었다. 남을 죽이지 말라 그랬잖아. 생명 존중. 그런데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어떤 인권과 관련된 생명 존중이 아니라 지배층이 갖고 있는 생명이나 노동력을 해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노동력 중시로 해석하기도 한다. 노동력 중시. 그러니까 이건 외울 게 아니지. 그러니까 뭐만 확실히 외워라. 3개의 조목을 별표 쳐놓고 묶어놓고 확실히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거 두 번째는 좀 그런데 특히 그 절도죄 있죠? 절도죄를 이제 다른 나라하고 내용을 바꿔낸다고. 이제 알게 될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나라에선 물건을 훔친 자는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훔친 값의 12배를 배상하겠다라는 문장이 나왔어. 그럼 어느 나라는 아닌 거야. 고조선은 아닌 거야. 당연히 고조선은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 그런데 이제 맨 처음에 18개였는데 어떤 시기 후에는 법률이 증가하는데? 한구년 설치 이후 줄. 한구년 설치 이후 줄. 밑에 구체적으로 동그라미 1번.
위만조선 멸망하고 한고년 설치 그 줄. 어? 자, 그래서 자, 한고년 설치한 시기는 어느 때래? 위만조선 뭔지는 모르지만 아직 지금 위만조선이 멸망한 이후라는 소리지. 그래서 위만조선이 멸망한 이후에는 법률이 대폭 증가한다. 대략 50개에서 60개로.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 뭐 50개가 나오든 60개가 나오든 8개보다는 많잖아. 그래서 초기에는 8개였는데 대폭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아, 이거 위만조선 멸망 후의 사실이구나. 위만조선 멸망 후의 사실 2개만 말해보세요. 한군현이 설치되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사실인 거지. 한군현이 설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개였던 법률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지? 거기까지. 그 다음에 2번 49쪽으로 초기 국가로의 발전과 영과의 대립. 그거 줄쳐놓으세요. 자, 이 나라도 결국은 무슨 국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항상 맨 처음에는 군장 국가에서 어느 나라 출발하는 거잖아. 그러다가 무슨 국가까지 갔다고 미리 한 거야. 초기 국가까지 갔다고 어느 나라만 빼면 다 가는 거야. 옥저하고 동해만 빼고는 다 가는 거지. 그래서 이 나라도 초기 국가로 발전을 했다. 그때는 거기 답이 있어. 어느 나라하고 대립해야 된다? 연나라. 그때가 어느 시기래요? 기원전 3세기 줄쳐놔. 기원전 3세기. 기원전 3세기면 한 2000년이 흐른 것 같은데? 그치? 2000년이 흘렀어. 그럼 내가 줄게. 기원전 194년이라고 나왔어. 기원전 194년 나왔어. 그러면 요거 전일까? 요거 후일까? 요거는 대충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면 세기로 표현하면 2세기 말 정도 될까? 그쵸? 2세기 말. 그럼 3세기면? 기원전은 거꾸로 가야 된다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 바로 직전의 모습이야. 요거 바로 직전의 모습이야. 기원전 3세기 딱 쫓아놓으세요. 기원전 3세기. 자, 3세기 어떤 얘기가 나온다 이 나라에서? 중앙에 부왕, 준왕과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으며 그 밑에 상, 대부, 장군이라는 관료 조직을 갖추었다. 거기까지 줄 다 쳐놔 그 문장을. 판단할 수 있나? 중앙에 누가 등장했대? 왕. 응? 무슨 의미야 왕이? 아까 왕이 출연하면 뭐라 그랬어? 뭐 초기국가라 그랬잖아. 연맹지창이라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부왕, 준왕이 나왔다라는 기록은 이미 이때 초기국가로 발전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밑에 관료직을 뭐 했다? 상, 대부, 장군. 그래서 결국 외울 게 뭐야? 부왕, 준왕, 상대부, 장군, 등이라 알았다. 거기다 더 들어가도 돼. 근데 어쨌든 등이야. 그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가시기에 있었던 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다. 요거 바로 직전의 모습이다. 자, 그래서 뭐가 나와야 돼? 부왕. 자, 이건 누가 세웠어? 그래서 이거 단군 조선이라고 한다고. 단군 조선. 근데 쟤는 군장이라는 거지. 쟤는 군장. 근데 여기는 부왕, 준왕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미 이때부터 관료 조직이 상, 대부, 장군. 그거 배에서 기억해 놔야 돼. 그래서 부왕, 준왕이 나타나서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왕위를 계승했다. 상대부 장군의 표를 줬다. 자, 요거는 어느 때의 모습이라고? 기원전 3세기. 요때는 누구하고 대립해야 된다고? 연나라. 중국의 연나라하고 대립하였다. 이건 이런 말도 돼. 연이 강대국이었거든. 그래서 연과 대등하게 맞설 정도로 성장했다. 그래서 연과 나오면 무조건 이때 말하는 거야. 어쨌든 연은 나오면. 그거 기억. 그러나 계속 싸웠겠지. 그래서 연나라의 침공을 받을 일도 있을까?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줄쳐놔. 연장, 징계 침공을 받아. 이런 거 있지? 그거 줄쳐놔. 그래서 연나라 장수, 징계, 연장, 징계 침공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점차 이제 영토를
상실에서 중심지가 요령지방에서 한반도 지방으로 이제 옮겨온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자, 어쨌든 뭐 이전에 바로 직전의 모습이다. 기원전 194년 바로 직전의 모습이 나와야 돼. 그러면 요 이후에 초기국가로 발전하는 거야? 이미 요 전에 이미 초기국가로 발전해 있어. 초기국가로 발전해 있는 거야. 문화 단계는 어떨까? 그럼 문화 단계는 청동기냐 철기냐라는 거야. 당연히 철기겠지. 기원전 아까 500년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300년이잖아. 그럼 200년이나 흐른 건데. 그래서 이미 철기 문화. 그 다음에 이미 초기 국가.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에 가는 거야. 요 다음에 가는 게 무슨 조선이다? 위만조선이라는 거야. 위만조선 줄쳐놓으세요. 위만조선. 위만조선 성립한 해가 이해야. 기원전 194년이야. 그래서 위만조선의 성립이야. 위만조선의 성립. 그래서 위만조선이 먼저 나와야 돼? 부왕주왕이 먼저 나와야 돼? 부왕준왕 이 내용이 먼저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위만조선에 대해서 하시는 거야. 위만조선은 자 건국 배경은 중국 홀랑기와 유이민의 동네 있죠? 그건 한번 읽어보고 동그라미 2번을 추천하. 기원전 194년 진안 교체기. 그래서 진안 교체기까지 줄. 그래서 위만조선이 성립될 때는 춘추 전국시대 이러면 안 돼. 진안 교체기 홀랑기. 요때 이제 중국이 굉장히 혼란했단 말이야. 그래서 중국 지방에서 많은 유이민이 조선 땅으로 동래해 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진안 교체기. 그때 누가 무리를 이끌고 왔다? 위만. 자, 양가로 2번으로 간다. 1번 진안 교체기의 위만 세력이 고조선 사회에 동래하자 고조선의 준왕 거기서부터 준왕은 위만을 박사에 임명하여 서쪽 변방을 지키도록 하였다. 그냥 결국은 이 준왕을 기억해. 확실하게. 부왕 준왕인데 위만이 권력을 잡기 바로 직전의 왕이 누구다? 준왕이라는 거야. 근데 준왕은 위만을 내치지 않고 벼슬을 줬다고. 박사도 벼슬이야. 그러니까 관료. 상, 대부, 장군, 박사 이래도 돼. 상, 대부, 장군, 박사 이래도 돼. 어느 나라? 고조선 그냥. 그래서 서쪽 수비하는 임무를 맡겼다. 그거.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자꾸 읽어. 2번. 위만은 그래서 그곳에 거주하는 이주민 세력을 통해서 그래서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런데 그 거주하는 이주민 세력을 통솔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 그 후에 위만은 거기서부터 또 위만은 수도인 왕검석에 쳐들어가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그 문장 줄쳐놓으시면 돼. 여기까지. 그래서 누구를 축출했다? 준왕. 그래서 경찰시험에서 우수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온지 알아? 문장이 틀린 문장으로 우고왕을 축출하고 위만은 우고왕을 축출하고 권력을 잡았다 이렇게 나왔다니까. 무슨 왕을 축출해야 돼? 준왕이라니까. 우고왕은 몰라도 지금 준왕 공부했잖아. 위만은 뭐? 준왕을 축출하고. 근데 경찰이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야. 우고왕을 축출하고. 아니라고요. 준왕이라고 반드시. 결국은 준왕을 축출하고 권력을 잡았다는 소리는 뭐다? 의미가. 위만 조선이 이제 성립됐다. 몇 년? 194년. 기원전 194년. 그러니까 결국은 성립하기 직전에 두 문장을 더하라나. 뭐야? 박사의 임명해서 서쪽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겼다. 맞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 가서 이제 지키다가 자기 세력을 더 키워가지고 왕검성이 수도였나 봐. 왕검성으로 쳐들어가서 누굴 축출했다? 준왕을 축출했다. 준왕을 이거는 뭐 여기다 써도 되고 여기다 써도 되고 어쨌든 준왕을 축출했다. 그래서 이 이후를 뭐라 그런다? 위만 조선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194년 위만 조선이 성립되게 된 배경을 한 거야 지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위만 조선의 성격을 가끔가다 또 나올 수가 있어. 위만 조선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자, 어떤 성격이 있다? 거기 밑에 고조선으로 들어올 때 뭐를 틀고? 상투줄. 무슨 옷을 입고?
조선인의 5줄. 근데 이거는 보통 이 나라에 가는 기록은 중국 책의 기록이 많거든. 근데 중국 애들은 우리나라를 동쪽의 오랑캐라고 표현해. 응? 그래서 그냥 조선인 위에다가 오랑캐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응? 그러니까 중국의 기록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지금. 그럼 중국은 우리나라를 오랑캐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오랑캐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조선인의 옷을. 자, 그래서 상투, 그 다음에 뭐 오랑캐 옷 내지는 조선인의 옷, 그렇게. 그리고 넘기시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된 뒤에도 나라 이름을 그대로 뭐라고 했다? 조선줄. 그리고 그의 정권에는 토착민 출신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 자가 많았다. 토착민 출신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 자가 많았다. 그거 줄. 여기서 그는 누굴까? 지금까지 내용을 다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응? 위만이라는 거지. 그리고 의미를 물어보면 위만조선은 고조선을 계승한 국가였다. 고조선을 그러니까 결국 한국사 할 때 위만조선까지 공부하는 거지. 만약에 얘가 중국 사람이었고 중국의 역사가 시작됐다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위만조선 성립과 함께 역사에서 사라지는 거지. 그러면 뭐 한국사로 배울 리가 없는 거잖아, 우리. 그러니까 위만조선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위만조선을 한국사로 인식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고조선을 계승했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디의 일이야? 성립 이후의 일이야. 성립 이후.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망해. 언제 망하냐면 기원전 108년에 망해. 기원전 108년에 망해. 기원전 108년. 그게 결국 기원전 194년부터 기원전 108년까지 요 나시기에 해당되는 거.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아세요? 요새는 문제 유형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내용을 정리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결국은 나시기란 기원전 194년에서 기원전 108년 요 시기는 결국 뭐 물어보는 거야? 위만조선 물어보는 거지. 위만조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위만조선에 대해서 한다. 1번 본격적인 철기문화 수용줄. 당연히 자, 단군조선은 단군조선의 문화 단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야, 내가. 단군조선의 문화 단계. 그건 청동기라고. 부왕준왕. 철기라고. 위만조선. 철기라고. 그거 당연히 구분하라고. 그리고 국가 단계. 단군조선. 군장국가라고. 부왕준왕. 초기국가라고. 위만조선. 초기국가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본격적인 철기 문화 수용이 맞는 거지 비로소 철기를 수용했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 맞지? 본격적인 철기 문화가 맞지? 비로소 처음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 줄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읽어.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있죠? 정치 경제적 발전 있지? 그건 한번 읽어봐. 위만조선 수준 높은 철기 문화를 봐. 철기 문화 맞지? 또 줄쳐놔. 철기. 단군조선은 청동기. 부왕준왕은 철기. 위만조선은 철기. 따라서 본격적인 철기 문화 수용이 맞지? 철기 줄. 그 다음에 농업줄. 수공업줄. 상업과 무역줄. 이건 대충 읽어. 이 나라에는 이것도 발전했구나, 이 정도로. 자, 그 다음에 2번. 그거 다 줄. 우세한 무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정복 사업을 전개해서 광대한 영토를 차지했다. 뭐 어쨌든 뭐 강한 나라가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3번은 반드시 줄쳐놓고 별표. 이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거야. 이 시기 때 위만조선에 대한 설명. 그거 다 줄쳐놓고 연필로. 그리고 읽어. 이렇게 돼 있죠.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한 나라. 이때는 어느 나라가 나와야 된다. 이때는. 한 나라. 이때는 어느 나라가 나와야 된다. 연. 그거 반드시 구분하라고. 이거 바꿔 나올 수 있다는 거. 연. 그 다음에 한.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중국의 한 나라가 동방의 예나 남방의 진과 직접 교역하는 것을 주관해서 막고 중개무역의 이익을 독차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지금. 그래서 결국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위만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었을 것 같다. 중국 땅에서 한반도로 가는 중간 지역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은 지리적인 이점이 중간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직접 교역하는 것을 막고 무슨 무역을 했다? 중개무역.
중개, 무역의 이익을 독점했다. 독점하고자 했다, 내지는. 자,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거든? 이거 반드시 외우라고. 자, 이거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자, 이런 거야. 한나라나, 중국의 한나라나,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와 있으니까, 얘나, 진이란 나라가 있다는 소리 아니야, 결국은. 얘나, 진과 한나라는 중간 단계 거치지 않고, 직접 교역하면 이익이 더 많이 남아.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요. 한 달이 걸치는 것보다 직접 매매하면 더 이득이 많이 남을 거 아니야. 그럼 결국은 지리적인 이점으로 이득을 얻는 나라는 이 나라만 이득을 얻는 거지 어느 나라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 한나라나? 직접 교류가 차단되었던 한나라나? 뭔지는 몰라. 얘나? 진나라는 어떻게 불만을 가질 수 있지, 맞지? 근데 결국은 그 밑에 있는 나라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그 한 나라가 문제라는 거지. 강대국인데 걔네가. 그래서 걔가 직접 교류를 차단당하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나중에 뭐의 배경이 될까? 한 나라가 이 나라를 침공하는 배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제일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거 기억해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추천해야 되는데 또 잘 나온 게 뭐냐면, 자, 결국은 그래서 3번, 평가로 3번. 누가 침공을 한다? 한무제 침공. 그거 추천하세요. 한무제 침공. 자, 양가로 1번. 위만조선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한과 대립하게 했다. 당연히 계속 하냐? 위만조선은 하냐? 부왕준항이 나오면 연이야. 계속 자꾸 내가 반복시키잖아. 기계처럼 해야 돼. 바뀌지 말게. 또 북방의 흉노족과 그거 추천하. 북방의 흉노족과 위만조선이 연계하여 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것에 불안. 그거 추천하. 자, 또 하나. 그냥 이 나라가 결국은 강해지는 거야. 정복 활동도 많아서 많이 해가지고 뭐야, 땅도 넓어지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돼서 어느 나라와 대등하게 맞설 정도로 성장했다. 한나라. 근데 이제 한의 결정적인 침공을 불러일으킨 게 크게는 두 가지라는 거지. 하나가 중개무역이익을 독점했다. 또 하나가 누구와 연결했다? 흉노족. 흉노에다 똥남 쳐놔. 그것도 바꿔 나와. 그것도. 흉노족 아니면 틀린 거야. 그래서 군사적으로 누구와 흉노족과 연계될 것을 우려했댔잖아. 그럼 결국은 흉노족과 연결해서 한을 군사적으로 어떻게 위협했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흉노족과 연결. 그거 기억해. 2개.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써놓읍시다. 따로 별표 쳐놓고 거기 어디냐면 그 위에 동그라미 3번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그거 줄쳐놓은 거 있죠. 왜? 거기다 이렇게 써놔. 그래서 지금 이때 누가 불만을 가지는 거야 그럼? 한나라나 뭔지는 모르지만 얘나 진. 그 중에서 이 예 나라의 우두머리가 있네. 이렇게 써놔. 밑에다가 예군 남녀 한 투항 이렇게. 한투항. 그러니까 예군 남녀는 그냥 예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면 돼. 어? 예 우두머리인 누가? 남녀라는 애가 사람 이름이야. 남녀가 어느 나라에 투항한다? 한 나라에 투항한다고. 그래서 한이 창해군이라는 거. 얘가 있었던 지역에 창해군이라는 걸 설치한대. 창해군 설치. 기원전 이게 128년이거든. 기원전 128년. 그래서 창해군 설치. 결론적으로 창해군 설치 하나만 더 알아놔. 창해군이란 거는 누가 세운 군현이다? 한나라가. 이것도 한 군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때는 무슨 군이야? 창해군 설치. 기원전 128년. 그럼 128년이면 194년하고 108년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3개 정도만 알아놔. 3개. 응? 3개. 제일 잘 나오는 거. 이건 제일 잘 나오진 않아. 이건 근데 혹시 몰라서 요새는 더 하나 더 한 거고 요거 2개는 확실하게. 그래서 위만조선 시기에 있었던 일 대표적인 거.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중개무역 이익을 독점하려 했습니다. 두 번째, 흉노족과 연결해서 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나라는 위만조선을 견제하기 위해서 창해군을 설치했습니다. 그런 얘기거든 지금. 여기까지.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원인이 되는 거야. 요거 두 개는 원인이 되는 거야. 요거 두 개. 요거의 결과로 나타난 일이 뭘까? 침공이야. 한 문제가 침공했다 소리야. 한 문제가 침공했다. 언제? 기원전 109년. 그러니까 108년에 망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1년 전에 침공을 한 거야. 그리고 1년 후에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망한 전에 한 문제 침공이 물론 당연히 먼저 있어야 되는 거지. 침공해야 망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침공해놓고 이제 그 얘기를 보자고. 침공. 자, 양가리 1번. 그런데 고조선은 1차의 패수, 그것도 좋잖아. 1차의 패수 전투에서 대승을 거는 등 약 1년에 걸쳐 한해 대군에 맞서 완강하게 대한 거 주잖아. 그래서 여기서 고조선은 당연히 위만조선 말하는 거야. 위만조선은 1년간 저항을 했다고. 1년간 저항. 그러니까 뭐냐면 곧바로 망하지는 않았다고요. 1년간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길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장기간의 내전으로 지배층 내분이 일어나. 지배층 내분. 결국 왕검성이 함락되었다. 그게 기원전 108년이란 소리지. 결론. 위만조선은 누구의 침공으로? 한의 침공으로. 얼마 동안 저항하다가? 1년 동안 저항하다가 결국은 멸망했다. 기원전 108년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빨간 부분에 나오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지배층 내부의 분열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한번 읽어봐. 근데 위만조선을 물어볼 때는 이걸 주면 위만조선 이렇게는 안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사료점을 읽을 때는 위만조선 있지. 그거는 손가락으로 항상 가리면서 그건 없다 생각하고 인용이 나오면 빨리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빨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나라는 한해 침입에 맞서. 근데 너무 쉬워. 근데 한해 침입은 무조건 뭐 위만조선밖에 없는데 뭐. 한해 침입에 맞서 강력히 저항했으나 전쟁이 장기되면서 지배층 내부의 분열이 발생했다. 조선산 역계경. 상 좋잖아. 상. 상도 이 나라의 관료 조직의 이름이야. 응? 상. 그래서 아까 상대부 장군 했을 때 상 나온 거잖아. 상. 그래서 역계경은 강화를 거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전혀 없어도 조선상 역계경이 딱 났을 때 만약에 저걸 정확하게 정말 바로 본 사람은 이 나라의 관료직은 뭐였는데? 상, 대부, 박사, 장군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러면 찍어도 합리적으로 찍어야지. 자기 지식을 바탕으로. 그럼 나라를 마치라고 해서 아주 단순하게 만약에 났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 그럼 뭐 고조선, 위만조선으로 갈 수밖에 더 있어? 그렇잖아. 자, 건의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자신의 무리 2,000원을 이끌고 남쪽의 진국으로 갔다. 또한 조선상 노인, 또 상 나왔잖아. 상. 그 다음에 상 한음, 이계상, 삼, 장군, 왕엽, 장군, 상, 대부, 장군, 박사. 나왔지, 박사. 자, 장군. 왕검성에 나와 항복했다. 이러한 네 분의 와중에서 우고왕만 좋잖아. 우고왕이 어느 나라의 마지막 왕이다? 위만조선의 마지막 왕인 거야. 그래서 지배층 내분의 과정에서 우고왕이 시해당하기도 했다. 그래서 요거를 바꿔낸 거야. 경찰 시험에서. 준왕이 축출한 왕은 우고왕이 아니라고. 준왕이라고. 준왕. 그리고 우고왕은 위만조선의 맨 마지막 왕. 그러니까 망할 때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거기 그 다음에 왕자 장까지 9년에 초양했다. 대신 성기. 대신도 좋잖아. 이 나라의 관료 조직으로도 뭐가 또 나올 수 있다? 대신. 여태까지 나온 상, 대부, 장군, 박사, 대신 이런 데 나오면 어느 나라로 간다? 고조선으로 가는 거야 그냥. 그때는 뭐 어느 나라 구분하지 않거든. 서원의 사람들 동료면서 끝까지 항전했으나 결국 왕검성이 함락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 쭉쭉 빠지라도 이거 딱 나오면 이 다음에 어쨌든 이 나라에 대해서 물어봤어. 그러면 위만 조선에서 물어본 거고
이 일 이후에 일어난 사건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멸망 이후에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왜 망한 것 같아요, 이 나라는? 한 나라의 침공에 망했지만 결국은 지배층 내부의 분열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망했어. 이제 망한 거 본 거야. 그 다음에 뭘로 간다? 멸망 후. 그래서 아까 미리 읽었는데, 물론 이제 내가 다시 상기시켜 줄게. 위만조선 멸망 후에 사실 두 개만 말해봐. 아까 질문했지. 한군현이 설치. 그러니까 당연한 거잖아.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한 거야. 그래서 한 나라가 이 지역을 식민 통치하는 거야. 그래서 한 나라가 이 지역을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뭘 설치한다? 군현. 그래서 한 군현이 설치된다. 이때는 민심이 각박해져. 그전에는 8개밖에 없어서 법률이. 근데 대폭 증가한다. 그게 아마 여기 나올 거야. 그게 몇 식이야? 다시기. 이렇게. 그래, 그거 줄쳐놓으면 돼. 확인하면 되잖아. 어디다 줄쳐놓으면 끝이야? 51쪽. 한군현 설치 나왔잖아요. 한군현 설치 줄. 그러나 한군현이 평화롭게 운영되지는 못했나 봐. 왜? 토착 세력의 저항까지 나왔잖아. 자, 읽어. 한군현의 설치. 뭐에다 줄쳐낼 것 같다? 낭랑, 진번, 임둔, 현도. 거기에 창해군 들어가면 돼. 안 되지? 창해군은 위만조선 때, 그치? 이것도 한나라가 설치한 거잖아요. 이것도 한나라가 설치하는 거잖아. 이것도 한군현? 이것도 한군현이야. 그냥 그거 가리라는 거지. 요때는 창해군, 요때는 낭랑, 진번, 임둔, 현도군. 그거 딱 좋잖아. 그 다음에 2번. 넘어가고. 양가로 2번. 한해 분열 정책. 그래, 분열 정책이 줄쳐놓으세요. 한나라는 이때 망하기 전부터 했어. 1년간 저항하니까 이 나라가. 아까 그거 아까 읽은 내용. 그것도 결국 한해 분열 정책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어. 그래서 한나라는 우리나라 고대 국가 성장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분열 정책을, 이런 문장도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한해 분열 정책으로 지배층 내부에 분열이 생겨서 위만조선이 멸망하기도 했고, 그 멸망한 이후에도 계속 꾸준히 무슨 정책을 하더라? 분열 정책을 한다. 뭐 그런 의미야. 이해만 하면 되고 뭐 외울 건 없고 특별하게.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으로 간다. 근데 뭐가? 토착 세력의 저항. 그래서 뭐 연도 외우지 말고. 그래서 낭랑, 진번, 임둔, 현도군이 설치됐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둘씩 어떻게 폐지되어 나간다는 거지. 왜? 토착 세력의 저항 때문에. 그 대표적인 나라가 고구려야. 고구려. 그래서 고구려가 주로 이 한사군, 4개니까 한사군이라고도 하고, 한 9년에 저항하면서 한 9년에 저항하면서 성장한 나라 고구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마지막만 외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9년이 뭐다? 낭랑군. 그래서 낭랑군을 최후로 축출한 왕 미천왕. 그래서 고구려 미천왕 있죠? 낭랑군 축출로 그거 하나 딱 줄쳐놓고 외우시면 돼. 자,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 정리하면 한 9년이 설치됐다. 이때 설치된 한 9년의 이름은 뭐가 나와야 돼? 낭랑, 진번, 임둔, 현도. 여기 창해군 들어가면 안 돼. 그렇지? 그것만 구분하고 한 9년 설치다. 이거 하나. 그리고 당연히 이 시기에 한나라는 분열 정책을 쓰기도 했다. 그건 뭐 대충 한번 그런 인가 보다 하고. 그러나 토착 세력에 저항이 했다. 토착 세력에 뭐? 저항이 있었다. 저항이 아주 강력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 고구려. 그래서 하나둘씩 폐지되어 나갔다. 최후로 낭랑군이 그래서 낭랑군 폐지. 어느 왕으로 외우세요. 왕. 연도로 외우지 말고. 미천왕. 그래서 고구려 미천왕의 업적 하나 미리 한 거야. 고구려 미천왕은
최후로 뭘 축출한 거야? 한군현을 축출한 사람이야. 낙랑군. 그리고 낙랑군에다가 대동강이라고 써놔. 그래서 낙랑군, 그러니까 한군현이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어디에 설치됐느냐, 이건 굉장히 학설 대비 엄청나게 많아. 근데 그건 다 차치하고 낙랑군도 견해 대립이 있긴 하지만 다수의 견해는 어느 강 유역으로 보고 있다? 대동강 유역으로. 그러니까 대동강이라고 써놔 그냥. 대동강이면 도시로 말하면 어디에서 흐르는 유명한 강이야? 북한에 있는데 평양. 평양의 대동강이라고. 서울에는 한강이고. 그래서 그럼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야. 고구려가 맨 처음부터 큰 나라인가? 맨 처음부터 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점차 정복 활동하면서 커지는 거지. 자, 그러면 고구려가 대동강 유역으로 진출하게 된 계기 하면 뭘까? 그게 낙랑 축출이라는 거지. 그럼 낙랑 축출하고 나 그래 축출했으니까 난 간다 이렇게 아니거든. 낙랑 축출한다는 소리는 어디를 장악했다는 소리야? 대동강 유역을 장악했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고구려가 남으로 대동강, 평양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 왕, 미천왕이라고. 미천왕. 무슨 내용? 낙랑군 축출.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낙랑 문화에 대해서는 그냥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한번 심심할 때 한번 읽어봐. 거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거야.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뭐야? 덩어리로 하라고. 맨 처음에 단군 조선과 관련해서 8조법과 얘기해서 맨 처음에 했던 내용 있지? 그거 하나 단독으로. 그 다음에 초기 국가로 발전할 때 기원전 3세기 모습. 그 다음에 위만 조선의 모습. 그 다음에 위만 조선 멸망 후의 모습.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계산해서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그냥 시기와 상관없이 내용이 나오면 이 안에서 그냥 OX만 맞추면 되는 건데 시기를 정해서 딱딱딱딱 물어보면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요새 유형이 이런 유형이 많이 나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뭐야? 고초소 대해서 한 거야. 줄 치는 게 더 좋잖아, 여러분들. 여기다 쓰면 여러분들 또 책 찾고 이럴까봐 줄 친 거야, 지금. 그래서 읽을 때도 그런 식으로 내가 읽을. 그러니까 항상 문장을 읽을 때 이해하고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단어나 문장에 연필로, 특히 연필로 해야 돼. 지울 수 있게. 이렇게. 그리고 결국은 내용을 알아들었으면 키워드만 줄쳐 있고 나머지는 다 깨끗이 지워버려. 어? 맨 처음에는 모르니까 다 칠 거 아니야. 다 쳐, 그럼. 자대고 다 반듯반듯하게 다 치시라고. 근데 줄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중.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읽어도 집중이 되면 그렇게 읽어도 돼. 근데 나는 이렇게 대고 읽어야지 집중이 되더라고. 집중하기 위해서 자대면서 한 문장씩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리면서 이렇게 보는 거야. 질제도 줄치고 이렇게. 근데 줄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내용을 이해하는 건데 결국 맨 처음에는 모르니까 혼자 공부할 때는 다 친다고 그냥. 그럼 다 치면서 읽으시라고 나는. 그 대신 살짝 연필로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연필로 살짝 치면서 읽으라고. 왜? 나중에 지워야 되니까. 그럼 2번 공부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맨 처음부터 아는 내용이 많아질 거 아니야. 이거는 맨날 봐도 이해했다. 그러면 계속 줄쳐 있을 필요는 없잖아. 그런 건 지워가는 거지. 근데 맨날 봐도 몰라. 그리고 알긴 알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니까 항상 체크를 해야 될 부분 같아. 그런 거에만 계속 어떻게 줄이 쳐져 있는 거지. 회독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줄이 줄어들겠지. 그러면 시험 보기 전에는 뭐만 보고 들어가면 돼? 줄 친 것만 보고 들어가면 된다고. 전체로. 그게 공부란 말이야, 그게. 그냥 자꾸 회독수를 늘리란 말이야. 그리고 자꾸 연필로 해버려, 다시 연필로. 지우개. 그리고 항상 써놓고 공부를 하되 항상 눈으로 머릿속으로 외워버릇해야 돼. 자꾸 이렇게 보고서 자꾸 외우면 안 돼.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해보고 그래야 자꾸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줄 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면 진도가 빨리 안 나가니까. 그래서 지금 연습을 좀 시켜준 거야. 그러면 부여까지 한번 보자. 부여 또. 부여. 지도 한번 봅시다. 지도. 부여의 지도 하나 나왔죠? 자, 이거는 결국은 뭐 대략 위만조선이 망한 이후의 사실이야. 자, 맨 위에 강이 하나 나올 거야.
그게 글씨는 잘 안 나와있는데 맨이에요. 그걸 숭화강이라고 돼 있지만 송화강이라고 하면 돼. 송화강. 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요령지방에서 그것만 하고서 좀 쉬자고. 요령지방에서 한반도까지다. 어느 나라 말하는 거야? 좀 전에 했잖아. 고조선 말하는 거지 뭐. 송화강 유역의 넓은 평야지대를 중심으로 부여.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색깔로 동그라미를 딱 쳐놔. 그래서 점이 거기에 딱 찍혀 있으면 어느 나라? 부여. 밑으로 내려온다. 한반도 끝에 끝자락에 뾰족 튀어나온 부분 나온다. 거기가 백두산일 걸 아마? 응? 백두산에 압록강 흐를걸? 아니 백두산에서 흐르는 강이 압록강이야. 응? 그 압록강 부여에서 어떤 애가 내려와. 정치적 탄압을 피해가지고. 걔가 활 잘 쏘는 사람이야. 활 잘 쏘는 사람. 이름이 활 잘 쏘는 사람이야. 활 잘 쏘는 사람이래.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활 잘 쏘는 사람을 그렇게 불러서 두 글자로 주몽이라고. 주몽. 활 잘 쏘는 사람.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주몽. 주몽 결국은 어느 나라 사람인 거야? 부여 사람인 거지 뭐. 따라서 얘가 밑으로 내려와. 그래서 어디에 정착한다? 압록강유역에 정착한다. 그래서 압록강유역 해가지고 거기에 졸번이라는 거 있지. 졸번, 국내성 이런 거 있지. 거기다 동그라미. 자, 그래서 결국은 부역의 유이민이 내려와서 어느 유역에 정착했다? 압록강 유역에 정착했다. 처음에 정착한 지역을 졸본이라고 한다. 졸본. 그리고 이제 여기는 큰 산과 골짜기가 굉장히 많거든. 근데 큰 산과 골짜기가 굉장히 많아. 그럼 큰 산과 골짜기가 많다. 그것도 기억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큰 산과 이건 송화강 유역의 넓은 평야지대. 농사가 발달했을까? 발달이야. 근데 여기는 큰 산과 깊은 골짜기야. 농사가 발달하지 못해. 아무리 힘들어 이래도 배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기록이 나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고구려로 가는 거야. 그러면 골짜기에 있는 거는 숨어 있기는 좋아. 그런데 팽창하기는 어렵지. 평야지대로 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평야지대로 진출한다고. 그게 국내성이야. 국내성. 자, 그래서 졸본에서 어디로 옮긴다? 국내성. 그래서 요 졸본 국내성이 고구려 초기 수도야. 고구려 초기 수도. 그래서 졸본 국내성 거기다 또 빨간 걸로 동그라미. 그래서 대략 거기에 점이 찍혀서 나라를 물어보면 고구려. 그 나라 건국에 영향을 미친 나라 물어보면 부여. 거꾸로 부여에서 갈라져 내려온 나라 물어보면 고구려. 그 나라. 자, 그래서 요거 두 나라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로 내려온다. 한반도로 내려온다. 동해안으로 간다. 동해안. 그래서 바다를 면하고 있는 나라 두 나라가 있어. 바다. 순서대로 읽어. 옥저, 동해 이렇게 읽는 거지. 옥저, 동해. 어디가 더 북쪽에 있다? 어떻게 읽는다고? 옥저, 동해로 읽으라고 그냥. 옥저, 동해. 더 북쪽에 있어. 근데 옥저가 있는 동네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함경도, 함흥평야. 함경도, 함흥평야 일대 이렇게 나온다고. 함경도, 함흥평야 일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왔어. 강원, 북부, 동해안 이렇게 나왔어. 강원, 북부. 그러면 지금은 행정구역이 물론 북한은 변했겠지만 어쨌든 옛날로 조선시대로 표현하면 함경도가 북쪽에 있어? 강원도가 북쪽에 있어? 함경도가 북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옥저로 가는 거야. 여기는 동해로 가는 거야. 그리고 당연히 두 나라는 특징이 뭐다? 동해안을 끼고 있다. 바다를 접하고 있다. 바다를 면하고 있다. 그럼 바로 이 나라는. 그래서 동해안 바다를 면한다. 그럼 바다 하면 뭐야? 해산물이 풍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해산물이 풍부하다 할 때 이 두 나라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럼 딱보라게 외울 필요가 없어. 그거 기억하고. 그래서 어쨌든 함흥평야 할 때 강원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더 남쪽으로 내려온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략 영역이지 거기가.
거기가 맨 처음에는 전체를 합쳐서 진이라고 했어. 맨 처음에는 그냥 통틀어서 진, 그 영역을 다 합쳐서 진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위만조선 얘기할 때 나오는 진이 이진이야.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동방의 예나 남쪽의 진, 남쪽의 진이 중국과 한과 직접 교역하는 것을 막고, 따라서 이 진사회는 위만조선에 의해서 한과의 교류가 저지되기도 했다. 맞는 거지 뭐. 그러다가 이제 북쪽 유이민들이 내려온다고. 무슨 문화를 갖고 내려올까? 자, 무조건 다 철기야. 단군조선만 빼고 나머진 다 철기야. 그래서 철기가 보급되면서 연맹체를 형성하는 거야. 연맹체. 그래서 세 개의 연맹체로 통합이 되는 거야. 그게 삼한이라는 거야. 삼한. 삼도 필요 없고 한에 대해서 물어봤어. 얘네들 말하는 거야. 응? 여기서 말하는 한은 대한민국 할 때 한자 한의 한이야. 중국의 한은 삼수변 들어가는 한이라고. 그냥 다른 거야. 중국의 한나라도 있지만 삼한을 전체적으로 한이라고도 한다고. 한나라. 진사회, 한사회. 그러면 뭐 물어본다? 삼한. 근데 삼한은 어디다? 마한, 진한, 변한. 그 세 개를 합쳐서 삼한이라고 하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마변진이 나라가 아니라 마한연맹체, 응? 진한연맹체, 그 다음에 변한연맹체. 그러니까 영역을 말하는 거야. 근데 그거 외울 때는, 외우기보다는 그거 이해할 때는 저 나라를 생각하세요. 삼국시대를 생각하세요. 대략 백제 땅이 뭘로 가면 돼? 마한. 백제 땅이 거기 마한 아닐까? 서울 포함해서 서울, 경기, 충청, 전라도 그 영역이 마한 영역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하겠지만 쓰지 마. 천안, 익산, 나주를 주요 지역으로 하는 영역이라고 한다. 변한. 천안은 호도가자 유명한 충청도 도시지. 익산이나 나주는 전라도 도시지.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백제 땅이 되는 지역이 마한 땅이라는 거야. 마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올 거야. 경주, 대구. 경주, 대구. 그래. 경주하면 어느 나라가 생각나? 신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이 나중에 신라가 되는 거야. 경주, 대구. 그래서 대구는 내륙도시죠. 둘 다 경상도 도시죠. 그래서 경산도인데 소백, 산맥 동쪽의 경주, 그 다음에 경상도 내륙. 여기는 어느 땅이다? 진안. 자, 그 다음에 이런 도시가 나올 거야. 김해, 마산. 이것도 경상도 도시 맞죠? 근데 이 도시들은 주로 경상남도지. 주로 바닷가에 가까운 도시지. 그래서 경상남도 해안가, 해안 도시 중심. 어쨌든 경상남도. 여길 뭐라고 한다? 변한. 그래서 합쳐서 마한, 진안, 변한. 그래서 이걸 합쳐서 삼한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때는 이제 주로 삼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 삼한의 특징. 자, 그래서 결국은 지역적으로 지금도 가린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령에서 한반도, 송화강, 압록강 졸본, 함흥평야, 강원도 일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빨리 알아듣고 문제를 조금 풀자는 거지. 자, 이렇게 지도로도 봤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내용만 채워 넣으면 되는 거야. 정치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나. 자, 그거는 조금만 쉬었다 하자고요. 조금만 쉬세요.